있습니다. 테이크마이.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책을 아마 각 부서별로 두 권을 배포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정오에서 진행하시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라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팀장 세미나 할 때 그때 조직 책임자 세미나 할 때 표준에 관한 책을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표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표준 쪽에 입안을 하시게 되는데 사전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우리 부서원들한테 책을 돌리셔가지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삼정원스 책도 부서에 돌아가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키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가 청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청소는 우리가 하다 보면 청소를 통해서 불합리한 요소를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 같은 경우는 슬비를 청소를 하다 보게 되면 슬비의 결함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품이 부서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보시는 것 같이 청소의 포인트는 곧 점검이다. 점검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실은 보게 되면 청소 구역을 먼저 정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아마 구역이 지금 서울지사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단위로 구역이 정해지면 개인 단위로 구역이 또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구역이 책임 구역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 점검을 하기 위한 체크시트가 구비가 되어야 되겠죠. 무엇을 점검할 건지 그 다음에 체크시트 즉 점검 항목이 결정되게 되면 그 항목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점검을 할 거냐 청소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주간 단위 월 단위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타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구역에 담당자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체크시트를 또 붙이고 다음에 담당자 연락처까지 이렇게 기재를 해서 부착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별로 자기가 책임 맡은 구역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 캐비넷에도 그 캐비넷의 담당자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연구소 쪽에는 개발 장비 이 장비에도 다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PC 있지 않습니까? PC도 사실 뒤편에다가 담당자 이름을 다 적어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재물조사를 할 때도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거든요.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 또 활동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지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더라도 책임자께서는 주기적으로 투어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역을 정해졌다고 해서 또 담당자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걸 그냥 덮어주시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상을 결정하고 담당을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도구를 결정한다. 그 청소는 이게 도구가 또 필요하죠. 지금 그 전문 그 청소 회사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빌딩 청소를 담당하는 이런 회사에 가보게 되면 청소 도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어떤 용품도 그렇고요. 다음에 쓰는 우리가 그 물질 있잖아요. 그런 물질들도 인체에 해가 끼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선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표준화한다. 그래서 청소도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3.5에서는 이 표준화로부터 시작해서 표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도 마찬가지죠.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관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표준화를 시작해서 표준화로 끝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소에 대한 표준화, 3.5에서에 대한 표준화를 정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가 일어나고 그게 우리가 일상화되는, 습관화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깨끗하게 하는 청소, 그 다음에 점검하고 감시하는 청소, 보존하는 일상 점검과 예방 보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무관리직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청소하고 점검하는 건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월 단위로 한 번씩 우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그 다음에 전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활동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에리어를 설정하고 도구를 개발하고 활동, 청소 활동을 하고 도구 개발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청소를 하는데도 사실 그 도구가 필요하죠. 걸레 가서 가야 될 때가 걸레를 쓰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청소 도구 중에서도 바닥을 쓰는 게 있고 이 붓으로 또 쓸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사 가게 되면 이렇게 각진 데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각진 데가 없고 전부 라운드로 다 되어 있거든요. 각진 데는 뭐가 있냐면 먼지가 끼기 때문에 각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사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여기에 틈 사이 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에도 청소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통해서 우리 환경, 그때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안에 이 좁은 공간에 뭐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만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있다 보게 되면 몇 시간씩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8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할 때까지 우리는 사무실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우리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행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실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이 사무실 안에도 먼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참 많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이 일으키는 그러한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사실 어떤 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회로 개발팀에는 늘 항상 에어컨을 트더라도 자그마한 문턱을 조금씩 열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부 공기만 가지고 이 환기를 시켰을 때에 사람이 환경에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앉아 계시게 되면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 에리어 현재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 가게 되면 화장실에 그죠?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 체크시트를 부착해서 담당자가 누구다 사진까지 붙여놓죠. 그래서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나가죠. 뭐
그 청소 과기준수 작성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청소 방법과 기준, 그 다음에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해서 관리해 주면 되는 내용들. 뭐 청소 시간을 측정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은 부끄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 쪽에는 굳이 뭐 청소 시간까지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현장 같은 경우는 청소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 과기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수, 점검, 정비에서 현장에서는 이런 양식입니다. 현장에는 이제 기계가 이런 기계가 있다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청소가 들어갈 것인지 그렇게 그 확인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 청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점검이 일어나고 불합리한 등 문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리 쪽에는 이제 이러한 체크시트가 아니고 좀 양식을 달리하는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부착할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도 활동을 하시면서 체크시트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만든 게 있는데 그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전체 구역을 체크할 때 나오는 체크시트가 있고 개인별로 체크하는 체크시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개개인별로 자기가 정해져 있는 구역, 자기가 담당해야 될 구역에는 자기 스스로 체크시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팀장이나 우리가 전사적으로 점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체크시트를 보고 빠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개인별, 그 다음에 팀별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체크시트를 달리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청결과 생활하면서 청결 키포인트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다. 어느 게 정상이 어느 게 비정상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몫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몫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바로 우리가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이런 책상도 위치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다가 이 책상의 에리어를 우리가 선을 그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 책상이 어떤 정도 움직이게 되면 이동이 있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제 위치가 있다 안 왔다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몫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청결이랑 먼지 쓰레기 이거 아시겠지만 한눈에 발생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통 안에 보게 되면 뭐 사실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분리하면 자산이고, 그죠?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오염. 쓰레기를 분리하게 되면 자산이 됩니다. 청결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결의 포인트는 지속적인 실행으로 청결의 사이클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5S 레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런 청결의 포인트가 있는데 항상 청결하기 좋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S의 책임 분담을 하고 일상 업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평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준화가 일어나겠죠. 표준화 어떻게 적용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OWH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면 되겠죠. 통상 우리가 그 활동을 할 때 관리자의 역할은 이제 규정과 규칙, 그 다음에 정해진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활동하는 것 중에 어드바이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서클은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통상 이제 우리가 서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집단이 되겠죠. 팀이면 팀. 그 팀 내에서도 뭐 속으로 나누어서 서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되겠죠. 그 다음에 서클의 역할은 어떤 거고, 서클의 역할은 어떤 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상 보면 이제 소집단 활동,
민주활동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청결 활동의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머신 설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밀링 설비면 밀링을 깎아 보게 되면 거기에 막 일본말로 얘기하면 이발이 떨어지잖아요. 찌꺼기가 떨어지면 기름도 떨어지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이런 통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오염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연하고 습관화합니다. 회사의 규율이나 규칙, 방법 등을 무의식 상태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런 표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준 활동인데요. 표준을 준수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의 키포인트는 항상 정해진 대로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표준은 우리 사내에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일을 수행하고 또 약속대로 상대 부서에다가 무엇인가를 제공해주고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서를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표준은 질서입니다, 조직. 그리고 업무를 빨리 수행하기 위해 가장 우리가 심플하게 업무를 심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표준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생활의 추진 포인트에서는 LBS의 수단이다. 이거는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은 여기 있다는 거죠. 3.5S를 우리가 하는 것은 수단이다. 수단인데 그 수단을 우리가 생활화시키는데 이 수단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표준화가 되어 있다. 이 표준화를 지키는 활동들을 우리가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3.5에서는 마음의 숲을 놔야 된다. 우리 종업원들이 의식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3.5에서를 하기 위한 의식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업무 수행할 때는 항상 표준에 입각해서 업무 수행을 하게 되고 표준이 없으면 그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표준에 담아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다. 가장 베스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베스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다. 그래서 표준이 계속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 베스트 플래틱스라고 그러죠. 베스트 플래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사례가 발견이 되고 그 사례가 성공 사례라 그러면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을 개정하고 또 시행을 하게 되고 다시 또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이 3.5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넓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협의의 3.5에서가 아니고 광의의 3.5에서를 달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의식의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이다. 그래서 사상 누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회사는 성장하는데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기술 수준이 따라오지 않고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의식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그거는 사상 누각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에서 큰 차이점이 뭐냐게 되면 의식입니다. 질서의식. 그죠?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의식.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도국이나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런 의식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개도국과 후진국,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가보게 되면 이 거리의 질서부터가 틀리고 거기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집을 가더라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크다는 거죠. 그건 의식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경제대국이 중국입니다. 경제대국 중국이 실질적으로 한국과의 품질 차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한국보다 대부분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지금 품질 쪽으로 보면. 그래도 퀄리티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회사와 한국의 회사가 있다면 중국의 종업원들의 의식 수준과 한국의 종업원들의 의식 수준이 틀린다는 거예요. 교육의 의식 수준도 틀린다. 그래서 의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품질, 의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퀄리티,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뭐 기계가 만든 것도 있지만 사람이 명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의식도 갖고 해야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본질은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5S를 우리가 활동은 작업자들이 철저히 잘 따라오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사원의 의식 개혁과 이 3.5S 중소의식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에 뭡니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회사에 대한 우리가 회사의 충성심이 좋아진다는 거죠.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회사의 충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충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의 마음가짐을 빨리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는 IBS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정리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향후에 필요한 것 이것들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 그죠? 못 쓰는 것들을 버리는 것. 버릴 때 어떻게 버린다?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면책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럼 정도는 뭐냐?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선전했던 그러한 제품이다 물건들을 어떻게 한다? 칩을 지어준다. 거기에다가 명패를 달아준다. 명패를 달아주면서 수명 연수를 정해주고 수명 연수가 정해지면 뭐가 정해집니까? 이 사람의 퇴거 일자를 정해준다. 그게 뭡니까? 기간을 정해준다. 그리고 명패를 정해주고 여기에 수량이 몇 개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도를 해주고 정도는 필요할 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둔다. 또 우리가 정돈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바닥에 까는 것이 아니고 렉을 설치해서 물건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비넷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물함 있잖아요. 그런 사물함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할 때는 항상 인덱스를 붙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죠. 왜 버리는가? 불필요한 물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립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버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버리지 않는 구조. 그 다음에 왜 흐트러지는가? 되돌려 놓으니까. 그러니까 되돌려 놓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현상과 문제점이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이게 또 근본적인 부분이 긴 시간을 거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고 단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기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즉시 해결해야 되면 즉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왜 청소를 하는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죠.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담당자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담당자가 쓰레기를 버릴 때 질서 있게 버려줘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버립니다. 내가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3.5S를 한다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버리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그 쓰레기통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가 넘치는데 그 사람은 휴가를 갔어. 그런데 누구든 그 쓰레기통을 그냥 보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벌레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버리지 않는다. 왜? 담당자가 있으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5에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든 보고 담당자가 있더라도 쓰레기가 넘치고 거기에 벌레가 있으면 넘치기 전에 쓰레기를 버려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게 기본적인 자세고 가장 3.5에 있어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생활화 지침 뭐 15가지가 쭉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책을 드리게 되면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리면 3축이 있습니다. 즉시, 즉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이제 3.5에서 쓰이는데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TPM 활동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존 활동, 설비에 대한 보존 활동을 할 때에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모이는 시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강의를 하다 보고 교육을 하다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밖에 일방적인 그 전달상이잖아요. 쌍방간에 뭔가가 이렇게 대화가 되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이 종래에 가르칠 쪽 일방적인 딱딱한 교육이 아니고 신뢰를 가지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다. 전달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회람식이죠. 문서를 가지고 회람을 시키잖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본인이 어떤 개선 활동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게 되고 거기서 노하우가 하나 생겼다. 나름 개선의 개선점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원포인트 레슨에 적어가지고 관계되는 사람에게 회람을 시킵니다. 회람을 시켜서 전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지식의 공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IS 리파이먼트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식. 그래서 지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활동 중인 체력사항, 실제 청소 방법, 수리 방법, 교육 내용을 받는데 뭐 자신의 노하우, 양식에 따라 작성 후에 사람을 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스스로가 배우며 가르치는 실천하는 데 지식의 공유가 되고 내용은 연수에서 배운 것, 뭐 자신의 지식, 뭐 책을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좋았더라. 그러면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짧은 시기에 필요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쭉 돌리는 거 혈압이라고 했습니다. 혈압은 이럴 때 쓰이는 거죠. 그리고 효과라는 게 가르치는 것과 리더십의 생성,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 및 공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포인트 레슨 양식입니다. 이런 양식에서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배관 방향 표시 방법 해가지고 목적 이런 거고 내용을 읽고 대상 어떻게 되고 부착 방법을 예시를 이렇게 되고 해서 이렇게 쭉 패러를 시킵니다. 패러를 시켜서 전체적인 사인을 받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료품 추출 리스트인데요. 우리가 불료품이 있으면 면책부에게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법을 쓰기에 딱지를 보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면책부에게다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요건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부서의 활동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타사에서 지금 현재 3.5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부분에도 또 뭐 다른 아이디어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수를 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 PC입니다. CT가 이거 PC 폴더를 정리해야 됩니다. PC 폴더 정리하고 실제 점검하시는 분들은 PC를 열어보고 거기 폴더를 다 확인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타사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화면을 딱 키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그림이 나오고 뭐 사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들어가게 딱 키면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본인이 이번 달에 수행해야 될 업무 계획이 딱 나옵니다. 표지에. 지금 그 일부가 되고 있고 지금 다 되지는 않지만 새로 개발팀에 가게 되면 PC 오늘 딱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개발의 전문가가 됩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회사에 통일을 해서 개인의 월간 계획을 거기에서 표면에 아침에 딱 출근하고 PC 딱 키면 거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 이번 주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PC 속에는 너무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서버에다가 보관을 하고 날려버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용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PC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또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PC를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 자락입니다. 인사 자락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인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업무 개선 활동인데 힘들고 시간이 받아가고 복잡한 업무는 분명히 개선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개선해야 된다. 이 계획적인 업무 수행과 결과를 정리하고 반성한다. 그래서 이 PDCA, 그 다음에 OWH, 목표 중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매일 업무 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업무 일지를 쓰는데 쓰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중요하겠죠.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그리고 이제 업무 일지를 이제 우리가 부서별로 조금 이제 고안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가장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맡고 있는, 저도 지금 현재 그 개발 쪽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마다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죠. 이 징구가 나옵니다. 이 징구가 나오게 되면 이 징구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유성을 가진 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유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단 일회성의 일들이 많죠. 일회성의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도 이 고유 징구에 대해서는 징구가 나야 되겠죠. 징구가 쭉 나야 됩니다. 이 징구는 단위 징구가 되겠죠. 단위 징구. 이 단위 징구가 되고 이 징구 밑에서 또 이 단위 징구 아래에 보게 되면 요소 징구가 있습니다. 이걸 통상적으로 단위 징구를 큰 테두리에서 통상 한 3단계까지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수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적으실 필요가 없고 1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열을 하는데 이 1차가 통상 보게 되면 개별로 우리가 3명의 인원이 있다면 요게 3명으로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있어요. 업무 덩어리가 크면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 직무 내용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사관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사관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채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금관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진다고 하는 때 여기에 코드를 요게 아버지 역할을 하고 요게 아들 역할이죠. 코드를 만들어요. 모든 직무에 코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코드를 다 넣으면 그 다음에 업무 일지를 쓸 때 우리는 일지를 쓸 때 여기 있던 내용들 여기 있던 내용들이 업무 일지에 막 짬뽕이 되더랍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판단하기 힘들어요.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징구 분석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산발적으로 업무 일지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해당 날에 가가지고 업무 일지를 적는 거예요. 내가 채용의 이사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사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를 수행했으면 여기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요.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작위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분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예를 들어 신규가 발생했다.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다. 그러면 코드를 다시 주라고. 신규 코드를 주라고. 그래서 코드를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업무 입력을 할 때는 코드를 따라갔어요. 코드를 따라갔어요. 이거 엑셀 관리가 가능합니다. 코드를 따라가서 입력을 하다 보면 이게 일지 관리가 된다. 그리고 업무 일지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올려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수행했던 것을 이걸 어떻게 됩니까? 떠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어요. 책상 3을 정리, 그 다음에 표정 읽기, 1 표정 읽고 불합리한 것 적출해서
제안하기, 그 다음에 보고 잘하기, 적보고, 과정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보고 잘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 지키기, 주어진 시간에 직무 집중하기, 그 다음에 동료, 상사, 고객 등 주변을 배려하기, 고객 만족시키기,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시간 준수하고, 자료 준비 잘하고, 그 다음에 회의 시간 짧게 하지 않기. 이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1인 1자격 취득하기. 그리고 요거는 1인 1자격 취득하기는 그 사람이 필요한 학원비라든지 도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고, 서랍장, 옷장 등을 표차를 붙이기, 그 다음에 관리하기 필요한 것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 한 가지 이상 취미 정해서 발표하기, 본인 취미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주기를 정해서 발표하는 것. 그 다음에 월 직무 및 교양서적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기. 이거는 과거에도 아마 사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 불필요한 전등, 이거 전부 끄기. 그 다음에 에어컨 실내 온도 기조를 지금 하고 있죠. 미용, 유해 요소를 발굴해 실패성하기, 업무 수익 프로세스 개선하기, 실패 사례 발표하기. 자기가 잘못하고 실패한 것들 발표하는 그런 문화를 예전에 많이 했죠. 실패 사례 발표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패 사례가 어떻게 되면 교훈이 됩니다. 이 방문 고객 접근 기준 만들기, 그 다음에 보고서는 완패를 하기, A4 한 장에, A4 한 장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 장 하지 말라. 그러면 A4 한 장에 들어가는 게 키포인트만 들어가요. 키워드는 딱 들어간다. 그 다음에 회사 행사에 적극 동참하기, 팀별 월 1회 회합을 해서 회합하는 날을 정하기. 이 승무고 그냥 떠들고 가는 날이 아니고, 회합하면서 우리가 뭔가 정리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칭찬 잘하기, 그 다음에 버려지는 물건과 판매 불이익도 없기,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걸 이런 걸 수량 표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 3.5에서는 제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의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부서의 팀장으로서의 어떤 팀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우리 회사 전체가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직무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1자격, 그 다음에 실패 사례 발표, 그 다음에 개선 제안 사례 발표, 그 다음에 이 취미생활에 대한 자기의 발표, 이러한 활동들을 조직 내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줌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진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의사결정,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져야 된다. 조직 내에서는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서로 간에 벽이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의 문화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청소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면서 서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러한 문화들이 좀 필요하겠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지사는 중앙간사식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공장에는 이제 좀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쪽에는 그런 이 사무 개선 쪽 우선시되고 의식화가 되는 표준을 준수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면접 구획을 정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 것들 다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업무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혁신 사례들이 그 만들어져 있는데 잠깐. 떨어지질 않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전 정하고 미션 정하고 핵심 가치를 정하죠. 핵심 가치를 정해가지고 핵심 가치를 이제 고객 중심, 도전에도 성장, 주인의식 목표로서는 2020년도 영업이 10% 달성하기, 핵심 전략의 유연성, 신속성, 신뢰성.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활동들은 사실 일본 애들이 참 잘해요. 보면 얘네들은 문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문장을 만듭니다. 우리는 일단 캐치프레이즈 형태로 걸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어버려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정한 문장을 서로 공동체에서 의견을 구해가지고 그 문장을 만듭니다. 만들면 딱 붙여놓고 그걸 준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표준도 만들어가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는 좀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미기업들.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치나 혁신 전략이나 핵심 가치,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사 복과 항목, 평가 항목들이 그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연성이다. 그러면 이 유연성은 어느 직급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냐. 이 유연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플렉시빌리티죠. 그죠? 이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대한 평가 시트에 유연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훈련에 보게 되면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 따라 다 연결이 되겠죠. 우리 기업들은 보면 이게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단절. 이사복과 따로, 목표관리 따로, 완전히 다른 것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조직의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집단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각기 에너지만 나온다는 거죠. 각기 흩어진 에너지만 나오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나 그리고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방향성이 제대로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집중하게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다 하겠다는 얘기는 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고 그 선택에다가 모든 조직이 집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했다는 건 이것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본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죠. 2020년도에서 영업이 10% 달성하고 브랜드 A가 되겠다라고 정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세적인 계획이 나오고 조직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 조직이 하나가 돼야죠. 활동 계획의 적정성에서 비전에서 추진 전략, 2020년도 목표를 잡죠. 가로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던 목표들을 잡아줍니다. 생산 부서 KPI가 이게 정해지고. 여기 보면 생산혁신 평가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판매 계획, 수요 예측에서 생산 계획이 나오고 오다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에서 대변이 이제 보편적인 프로세스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혁신 활동을 하면서 얘네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각 프로세스를 리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 개선할 돈을 만들어요. 국내 내주 관리에서 협력업체 라인 정비 및 정비 지원 요청, 공항버스 지원 요청 이렇게 해서 부품 지원, 재고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물류 시스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될 거냐는 부분을 이런 거거든요. 이러한 활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 않는 얘기에 보면 유황 탱글리가 있습니다. 유황 탱글리 보면 유명한 회사잖아요. 70년대 시작을 26년 55년 미국 500대 기업 중에 2010년까지 500대 기업을 남은 기업은 61개밖에 안 된다. 12.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5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2009년까지 100대 기업을 보면 12개밖에 안 된다.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산중공업이나 두산그룹이 상당히 어려운 회사죠. 요즘 많이 어려운데 70년 상대되고 87년 기준 200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역사를 해가지고 70년대부터 이렇게 선명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평생학습,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서 혁신 개발을 마련했다. 얘들은 가족 친화 경영을 갈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제품 아이템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평생학습을 진행했다. 보통 기업, 무량기업, 위대한기업, 문제 있는 기업 이렇게 올라오죠. 회사 사원의 경쟁력 강화. 그래서 평생 라이프롱 러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은 지속성이고 장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속적이고 장기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롱런을 할 수가 없다. 얘들은 근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조 3교대인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훈련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도기사 이상 단계는 직무 및 교양 이수 확전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 국가 시스템에서 이수 확전제를 이수를 못하게 되면 승진 대상자들이 탈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팀 미팅, 봉사활동, 부생복지, 소통, 법률, 경제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필국에서 쭉 나옵니다. 영어, 회화, 감사,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연금문제, 그 다음에 가족 친화, 안전지수 이렇게 가족 친화 경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복지죠. 복지 쪽인데 복지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퍼포먼스를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조 2개 300을 가지고 얘들은 뭐 나무 생기를 실제 해줘야 되겠죠. 나무를 가지고 제작을 많으니까.
이러한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핵심 가치는 이제 보증과 창의 신뢰와 매력, 책임과 공헌, 해서 전략 방향, 고객의 시장, 신세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얘네들은 이미 3.5에서 언급을 안 합니다만 이미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3.5에서. 그래서 3.5에서가 다 이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를 나타나지 않지만 3.5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상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2020년도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하면서 나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비전이나 목표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일상화된 것들이 속에 돌질 않아요.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플렉시블 타임은 이제 이런 이왕 캐블리가 타사하고 좀 차이점 이런 것들이 좀 앞서간다는 거죠. 플렉시블 버스티스라든지 이러한 플렉시블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제도들이 보게 되면 좀 선진화 제도, 좀 앞서가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채택을 해요. 그래서 좀 신선한 감이 있죠, 회사가. 이왕 캠블리가 뭔가 좀 신선함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기업가에서 이게 포용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 소통 문화라는 열린 문화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플렉시블 타입 이런 것들 이게 좀 독특하죠. 이제 하나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보면 사무 환경 자체가 이 파티션이 없죠. 파티션이 없어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져요. 사무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카페가 있던 그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려 나오지. 본인의 사무라고 만들어준다. 얘들이 좀 독특해요. 보면. 경영환경 설명에 상당히 집중합니다. 경영환경 설명에는 이거 정말 섬세하게 애들한테, 직원들한테 이게 심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혁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평균 15% 성장한다는 건 대단하죠. 시간이 문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사항 없었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교육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한 사람도 안 했네. 그렇지. 한 사람 했다. 저 냈습니다. 하나만 더.